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인택입니다. 오늘도 새벽 2시가 넘어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재우러 들어가는데 빨리 재우고 나오려는 욕심에 좀 무리를 했는지 아기가 저를 재워서 12시 넘어서 일어났어요, 제가. 아기가 저를 재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어나서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IC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3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3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3기가 이제 엔진, 그리고 변속기, 그리고 모터 하우징, 엔드플레이트 이제 이런 관련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업체라면 DIC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나 변속기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C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C는 1976년에 대일공업이란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2006년에 와서 DIC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고요. 2007년에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고 주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련된 감속기, 변속기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154억이고요. 유통 주식수는 3,800만 주가 좀 넘고 액면가는 현재 500원입니다. 대주주는 38.47%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분이 설립자 겸 대표이사예요. 김성문 회장님이신데 요분이랑 닮은 요분이 바로 아들입니다. 요분이 김정열 대표이사님이시고 현재 DIC의 대표이사로 요분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회사가 생겼는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홈페이지 멋있죠? 네, 홈페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안 들어가죠? 클릭도 잘 안 되는데 딱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2022년에 존재하는 홈페이지인가라고 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촌스러운 게 인상적입니다. 뭐 레트로도 아니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신기하리만큼 회사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가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 있습니다. 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틀 전인가 제가 들어갔는데 잘 들어가지던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어제부터 이게 들어가지는데 가보니까 없던 게 이런 게 생겼어요. 제 기억에 이게 없었거든요. 전동화 1, 2가 없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생긴 걸 보면 그때 이거 리뉴얼을 좀 하고 있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죽어있는 듯한 홈페이지지만 살아있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고 여기 묻고 답하기에 들어가 보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주주님이 DIC 회사 홈페이지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회사 홈페이지 및 주가관리 요청드림. 주가관리 포기했나요? 제발 경영진은 회사 사이트와 주가관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주들 요청이 뭡니까? 홈페이지 바꿔주세요. 이게 뭐 사실 뭐 주주가치 제고 이런 요청이 아니라 뭐 홈페이지 요청이잖아요.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좀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관계자분이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요. 그 DIC의 매출 비중은 여기 오타인데요. 자동차 부품 그리고 중장비, 뭐 지게차 관련 부품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관련 부품도 납품을 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 부품 비중이 가장 높아요. 81%가 넘을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감속기 관련 부품의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단위가 1,000원이에요. 4억 3천이 아니고요. 4천억입니다. 4천억. 4,300억의 매출을 작년 3분기에 기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품을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요건 이제 변속기 관련된 이제 부품이고, 요건 이제 액추에이터, 그리고 지게차에 들어가는 트랜스 엑셀이라는 이제 관련 부품이고, 요거 오토바이에 들어간 엔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토바이 모터 관련, 엔진 관련 부품은 독일에 있는 자회사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타 부품을 DIC가 이제 만들고 있어서 관련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좀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기자동차 부품 관련된 감속기나 모터 인버터, 뭐 EOP, 그리고 SBW 이렇게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모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의 직류를 교류로 뭐 바꿔주는 그런 장치다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감속기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SBW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현대자동차 산타페 F 이번에 나오는 이제 모델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기아 이제 뭐 파킹, 뭐 N단, D드라이브 이렇게 변속하는 기아 스틱봉이 없죠.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전자식 변속 레버죠. 그러니까 스틱공으로 이제 기아를 변속하는 게 아니고 요 버튼으로 이제 변속을 하는 장치가 SBW입니다. 최근 이제 자동차에 이런 게 장치되어 있는 것들이 좀 가끔 많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호불호가 좀 나뉘긴 하지만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흔히 이제 운전자 실수로 기아를 이제 파킹에다 놔야 되는데 이제 언덕 같은 데다 파킹으로 안 놓고 주차를 하다가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서 사고가 나는 그런 뉴스들을 간혹 보는데 그런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전자장치로 뭐 그런 운전자 실수도 얘가 자동으로 파킹으로 변환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도 얘가 이제 커버를 해준다. 그런 기능들이 순기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역시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감속기죠.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감속기를 만드는 DIC가 이런 감속기들을 만들고 있다. 근데 감속기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변속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아를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변속기가 있는 반면에 전기 자동차에는 변속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감속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터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 모터가 회전을 하는 힘으로 이제 동력을 전달을 하는 건데 이 회전을 하는 모터의 이 회전수를 이제 조절을 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회전수를 줄여주면서 토크를 올려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DIC에서 아무리 찾아도 영상이 없어서 제가 다른 데서 좀 찾아왔는데요. 이 감속기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죠. 여기 달려있는 이런 장치가 이제 감속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터가 빠르게 회전을 하지만 이 빠르게 하는 회전수보다도 여기 있는 감속기는 이 기아가 천천히 돌죠. 뒤로 가시면 예, 이게 더 천천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도는 대신에 우리가 자전거 탔을 때 기아 변속하는 느낌을 기억하시면 좀 이해가 편한데 회전수는 적지만 어떻게 보면 힘은 좀 적게 드는 그러니까 토크가 세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기 자동차의 특징이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순간 가속이 높잖아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이게 바로 이제 감속기 원리로 인해서 토크가 이제 순간 토크가 높아지는 이제 원리로 알 수 있는데 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건 좀 어렵지만 감속기가 그런 것을 원리로 하는 부품이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만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감속기를 DIC가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DIC의 주요 고객사는 이런 자동차 부품이 이제 주요 매출 사업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뭐 모비스,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관련된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지게차 관련된 주요 회사들에도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전기자동차 그 감속기를 또 납품을 하는 것으로 좀 체결이 돼서 가강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해당 관련 뉴스가 나왔던 2011년 10월 26일 이때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때도 주가 반영이 좀 많이 됐었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날 이후로 이렇게 떨어진 모습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DIC를 얘기할 때 제인모터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DIC의 자회사 중에 제인모터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설립자인 김성문 회장이 이제 본인이 직접 지휘 진도를 하면서 이 제인모터스를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결국엔 결론적으로 사업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인모터스가 없어진 건 아닌데 전기자동차 1톤 트럭을 이제 만든다라고 칼마토라는 여기 보이시는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전기 트럭이죠. 근데 이게 생긴 건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트럭이랑 비슷한데 이게 제인모터스 거예요. 로고도 보시면 제인모터스 로고가 박혀 있고 이름도 칼마토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구에서도 이제 관련 지역 기업을 이제 막 밀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400대를 팔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로 출발했지만 30대 정도밖에 못 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참하게 깨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출발할 때는 현대 기아에서 전기 트럭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 칼마토가 출시되자마자 현대 기아차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전기 트럭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칼마토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동정표를 좀 얻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대기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사실은 그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성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아 현대에서 나온 전기차 트럭이 4천만 원대였던 것에 비해서 칼마토는 5천만 원대, 그러니까 1천만 원 차이가 났었던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성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성능 또한 떨어졌습니다. 성능이
뭐 오히려 뭐 항속거리도 짧아지고 한 번 충전할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뭐 80여 킬로밖에 안 되니까 이거 누가 이걸 쓰겠어요.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외면을 했었고, 그리고 AS에 대한 또 리스크도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기아는 AS망이 좋은데 이제 칼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다 보니까 제이모터스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까지도 빠져서 결국에는 사업을 철수했어요. 그래서 제이모터스가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현재도 제이모터스가 자회사로 남아 있는데 대신에 이제 요 사업을 정리를 하고 칼마토는 만들지 않겠다. 하지만 후속차로 테리안, 요건 이제 운반차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테리안인데 제이모터스가 만든 테리안은 이렇게 보시면 운반차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차 같은 경우도 이거 뭐라 그러죠? 제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골프차 같은 운반차들을 이제 틈새 시장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대표도 바뀌었어요. 아들이 이제 총대를 맸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할 것인가 좀 귀추가 좀 모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요. 여기 21년 3분기 매출인데 매출은 조금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매출은 좀 떨어진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굉장히 많은 좀 영업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좀 인상적이고 3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눈에 띄는 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200~300% 돼도 좀 높다라고 보는데 여기 뭐 700까지 찍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이모터스 관련된 자본 잠식 상태까지 갔었던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했고 여기에 좀 돈이 많이 좀 들어갔는데 사업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2020년에 보면 유동자산 한 1,000억 원 정도를 부채 상환을 하는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좀 관심이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이모터스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안 하겠다라고 손을 털었기 때문에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좀 해소돼서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다. 물론 뭐 운반차 아까 뭐였죠? 테리안이었나요? 네, 테리안을 하긴 하지만 이게 뭐 전기차 트럭같이 그런 엄한 짓은 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인상적인 여기 장대 양봉이 좀 보이시죠? 요게 2021년 12월 24일 어떻게 보면 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줬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 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왜 올랐냐라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에서 요날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뭐냐면 이제 엔진 조지가 개편했다라는 게 엔진 개발을 아예 손을 떼겠다라고 이때 기사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차는 이제 안 만들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기사가 나왔었고, 그럼 전기자동차 개발, 수소차의 개발이 이제 앞으로 가속화가 될 텐데 관련된 감속기를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DIC가 당연히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도 오늘은 이게 자료 준비한 시점보다 오늘 좀 더 많이 4,000원대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요때 상한가 이후에 크게 이탈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부터 좀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전기자동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납품하는 DIC가 계속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DIC를 바라보실 때 감속기를 꼭 연관지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 주요 고객사인 그리고 테슬라 이런 업체들 고객사들이 전기자동차 감속기 관련해서 어떻게 또 모멘텀을 가져가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이런 구독과 댓글들 그리고 좋아요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걸 보답하는 차원에서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자료로 계속 노력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